자, 오늘까지 하면 이제 구에 대한 건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형태의 구를 볼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 내신 수능 하는 거 내에서 아주 정말 그러니까 0.01% 정도 100문장에서 하나 나오는 거, 1000문장, 100문장, 1000문장에서 하나 나오는 거 외에는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100문장에 한 문장 정도 나오는 건 있잖아요. ASS에서 해요. 1% 정도 되는 거는. 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특수한 구문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구의 모양은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고, 오늘이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보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구에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연구에서요, 콘레드에 의한 어른들은요, 그러니까 보여주다잖아요, 시오는. 근데 수동이니까 봤다가 되겠죠. 보여졌다, 그러니까 봤다가 되겠죠, 그죠? 봤어요. 뭐냐면 7글자의 순서를요. 7이래, 미안해. 6개, 그지? 6개 문자의 순서를요. 자, with가 나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는 넘어서 뭘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아, 혹시 그래, 독립분사 구문 아닌가? with AB 구문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with 명사 있고, 그지? being presented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독립분사 구문의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해봐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 글자들이 여기가 이제 A라고 보면 되겠지. 그 글자들이 being presented니까 여기를 B. 나타나지게 되면서 시각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one at a time 간격으로 3분의 4의 간격으로 초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요거를 미안해, 색깔 헷갈리면 싫어하는데 너네 3분의 4의 초의 간격으로, 이게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그럼 0.75초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나왔었던 우리 이 being presented는 뭐냐? 여기 being pp 나와 있으니까 뭘까요? 부사였고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수동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여기 쇼. 얘는 뭘까요? VED가 하나 있었네.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들어간 자리는 주격, 보어.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동이 된다고 배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요거 그냥 잠깐 요거는 언급만 할 건데, 분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기수. 아이고, 기순이래. 기수. 기본수. 그리고 서수. 이 순서로 나타내는 거예요. 3, 4th. 그러면 2분의 1은 뭘까요? 1 세컨드? 하프죠. 하프입니다, 여러분. 알겠어. 이제 놀리지 않을게. 자, 봐봐.
2분의 1은 하프라고 하고요. 1세컨드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3분의 1이 뭘까요? 이건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1/3죠? 1/3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우선은 여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원래 여기 자리에 그러니까 were shown이냐 아니면 showed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80%는 showed를 골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영어 문장의 80% 이상은 삼형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지금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show는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4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땡겨지고 직접 목적어가 남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에서 나오면 나 이거 틀리면 안 되겠다.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showed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렇게 were showing 이렇게 써도 안 되겠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히 여기가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 being presented 독립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나온 거고 동사처럼 이렇게 be presented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수동이기 때문에 presenting도 안 될 거예요. presenting 나왔으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안 됩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요. 그냥 presented는 되겠죠. 수동이니까. 됩니다. 이건 being을 안 생략해 준 거고 의미를 살려주려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문법적인 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독해를 위해서 자주 보게 되는 구조를 하나 설명을 하죠. 여기서 뭐냐면 in an early stag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study 이렇게. 여러분 in an study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글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신이든 수능에서 얘 나오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한 연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 연구가 나오는 뭐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고 아예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지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두면은 되게 파악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 순서대로 나와요. 어떻게? 연구 원래는 알겠지? 이런 게 생략이 될 수도 있는데 연구 목적이랑 연구 가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다. 아니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게 먼저 나오거든요. 어떤 연구.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연구를 우리가 해봤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시사점 같은 거. 요 구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연구 과정 있죠. 이 연구 과정에서 굉장히 잘 등장하는 거. 이건 예전에도 했어요, 사실. 그죠? 실험군. 가 대조군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거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알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인원 스터디 이런 거 나오면 이 글은 연구, 실험의 구조를 띠겠구나. 자, 그리고 연구 목적이랑 연구 가설이 나올 거라고 추측하면서 읽으면서 안 나오고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연구 목적과 연구 가설이 바로 나오면 여기서 우리를 뭘 얻을 수 있냐면 글의 소재가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다음에 연구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조건들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영어로 하면은 저게 어떻게 제시가 되는 거냐면 실험군은요 experimental 그룹이라고 소개되면서 그냥 실제로 그냥 실험 그룹은 이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대조군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변수를 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뭐야? 여기에다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변수를 주는 거지. 대조군은 뭐야? 원래 거야. 그러니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어땠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런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조군이 컨트롤 그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에서 봤는데 컨트롤 그룹 이런 거 나왔는데 뭔가 얘네한테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통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얘네한테 뭔가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구조를 알아보면 우리가 이득이 뭐냐면 자, 얘가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글의 주제를 뽑으려면 여기. 그리고 뭐 빈칸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주제를 근거로 해서. 왜? 봐봐. 주제가 저거야. 근데 빈칸은 결과에 뚫렸어. 그럼 저 주제를 결론을 내려면 연구 실험의 결과가 뭐였는지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도 나오냐면 저렇게 결론까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결과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왜? 결론 미제시 시 그러니까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놓으세요. 글의 구조를 하나씩 저렇게 자주 나오는 구조는 하면은 되게 익숙하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접속사는 그냥 자주 생략되는 as로 놓고요. 분사구문이었던 부분 신경 쓸 거 신경 쓰면서 as는 써줬어요. 주어는요? 그치, letters, as letters. 아이고, t가 없었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태는 수동, 그지? 그리고 수는 복수, 시제는 과거.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지, were presented.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독립분사구문은 어렵지 않죠? 그죠? 오히려 독립분사구문을 그냥 쓰라고 나오는 서술형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을 뭐뭐 하면서 뭐뭐 대체로 뭔체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서술형 그 연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도 돼. 자기가 알아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서술형 이렇게 한글 준 다음에 바꾸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49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aving pp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건 잘 볼 수 없는데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앞에 이론을 할 때, 그치? 어떨 때 having pp를 쓰나요? 시제가 앞섰을 때 쓴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우선은 해석을 먼저 해보고 하이킹을 했어. 뭐야? 수시간 동안. 그렇게 수시간 동안 하이킹을 한 셔는 뭐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쵸? 짜릿했어요. 이건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도달해서요. 꼭대기에 뭐 빈센트 이 마운틴에 꼭대기에 도달해서 짜릿했어요.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having hiked는 뭐 보자마자 노 밖으로 그냥 부사죠, 뭐. 그지?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단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선 경우에요. 같다면 하이킹으로 썼을 텐데, 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rilled도
있고 여기 투부정사도 있으니까 이제 나온 김에 다 알아봅시다. 저 VED는 뭘까요? 뭐예요? 형용사고, 그죠? 얘는 감정이었어요. 주격 보호 자리에 쓰여서. 그리고 저 투부정사는요? 그쵸. 얘는 부사였습니다. 아이고. 부사. 얘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의 시제, 준동사의 시제. 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선 경우, 이거 대답하면서 같이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투부정사로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to, have, pp. ing는 having, pp.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집중. 완전 집중. 아시겠죠? 선생님 문장을 쓸 거예요. 이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로 치고. As he hikes, Sean is thrilled.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이게 뭐 이걸 바꾸진 않을 거고, 그지? 분사구문 어떻게 바꿉니까, 쟤는? 접속사를 없앴고 주어 같으니까 없앴고 동사의 원형을 한 다음에 ing니까 뭐야? 하이킹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As he hiked, Sean is thrilled.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그대로 is일 텐데.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동사의 원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를 보니까 얘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having hik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이번엔 이게 똑같아요. 하이크드예요. 그리고 얘가 was예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얘는 was일 거고요. 그죠? 그렇죠. 하이크드라고 써야 돼요. 아니 하이크드가 아니고 지우고 원형이 ing 시제 똑같네. 하이킹.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As he had hiked. 대과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was. had hiked가 앞서죠. 이건 그대로 was일 텐데. 그럼 이건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having hiked. 자, 여기쯤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단순한 원리입니다. 뭐야? 시제가 같으면 ing. 그지? 왜? 시제가 같으니까 분사구문인데 얘가 시제가 어땠는지 우리가 추론할 필요 없어. 그냥
같으면.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거 지우는 거잖아 계속. 그치? 근데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제가 달랐으면은 그걸 알아차게 해줘야 되잖아. 지금 얘네가 달라. 얘가 먼저 앞섰어. 그러니까 having hiked로 써준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긴 과거라도 같으니까 hiking. 그럼 여기가 과거가 쓰여져 있으면 여기도 과거였겠거니 하는 거지. 근데 여기가 과거인데 having hiked로 썼으면 뭐야? 대과거겠지. 저거보다 앞선 거겠지. 그럼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해서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애들이 having hiked를 have hiked를 바꾼 건 줄 알아요. 동사의 원형에서 ing를 하는 거니까. 자, 그 예시를 잘 볼 겁니다.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완료예요. has hiked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ha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쓰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 뭐 써야 됩니까? 여기에. 자, 효제 뭐 써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이킹입니다. 왜요? 시제가 같아서요. 알겠죠? having pp는요. 뭐 have, has, have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제가 다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분사 구문에서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내면 다 죽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오히려 여기가 has been이고 여기는 hiked야. 그치? 시점으로 보자면 봐봐.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인데 그러면 현재 완료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는 여기잖아. 과거가 더 앞서지. 맞지? 앞서는 거야. 현재 완료는 요 사이에 있는 시점. 여러분 그거 수직선 위에 알겠어요. 수학은 하지 않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해즈민을 써주겠지만 여기가 뭡니까? 그쵸? 하이크드인데 having 저기 잠깐만 저거 잘못 썼네. 맞네요. having hiked가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저거 have pp 형태, has pp 또는 이런 거를 had pp 이걸 바꿔서 having pp가 된 게 아니고 주절과 비교를 했을 때 시제가 앞섰기 때문에 저렇게 써주는 거다. 알겠지? 좀 어떻게 배워서 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이거를 못 바꿔. 아시겠죠? 오늘 테스트 재밌겠죠? 자, 그럼 이걸 바꿔봅시다. 자, having hiked였잖아요. 자, 시제는 뭐예요? having been hiked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동이고요. 그죠? 주어는 뭘까요? 션이니까 뭐 he 이런 거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요, 시제는요, 과거잖아요. 그럼 뭘로 써야 될까요, 저기?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써야 돼요? 과거보다 앞서는 건 대과거. 그러니까 뭐야? as he, 주어는 같으니까 had hiked 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바꾸면 having hiked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면은 저게 had hiked에다가 ing를 붙여서 having hiked가 된 건 줄 안다고. 아니라고. was보다 앞서서 그런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더해서 아시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 자, 이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조금 허용을 하자마자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데, 알겠지? 근데 요새는 좀 허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솔직히. 뭐냐면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정하려면 어떻게? 투부정사가 있으면 어디에다 합니까? 요렇게. ing는 요렇게. to have pp, 그럼 이건 시제에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to have pp가 있고 그 앞에다가 having pp가 됐을 때도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아시겠죠? 요새 허용을, 그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not이 아니라 never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 공부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걸 쓸 때 뭐 예를 들면 not to study, 절대 공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원래 문법상 요거 요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원래가. 근데 허용, 이제 그 중간 지점쯤에 와 있는 거예요. 허용하느냐 마느냐. 알겠죠? 그래서 말하거나 하는 데는 솔직히 뭐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강조하고 하면은, 근데 이게 원래 문법에는 맞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자꾸 쓰고 많이 쓰고 그러면 허용을 해주잖아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쓰고 하고, 다 사람들 다 그거 다 알아듣는데 뭐 그걸 뭐 꼰대같이 계속 지켜야 되냐?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지. 그쵸? 우리나라가 그런 게 제일 심하지. 위대한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글로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죠? 대단한 거지, 한글이 진짜.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 준동사는 부정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 아시겠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준동사도 부정을 어디서 한 겁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문법으로 나오면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aving not done이 아니에요. not having done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원래 완료하면서, 그쵸? 그녀의 숙제를 인데 not이니까 뭐야? 완료하지 못하면서, 안 하면서, 완료하지 않으면서 그녀는 얻지 못했죠. 만족스러운 점수를, 뭐 등급을,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얘는 뭐 우선 뻔하고, 그지? 뭐야? 부사고, 어이구 흔들리네. 부사고 분사 구문이겠죠, 얘는. 근데 having pp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다가 doing 쓰면 안 되죠. 오히려 외우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나오면 또 되게 헷갈립니다. 왜? have pp는 선생님이 5조 5억 번 얘기를 했지만 능동이라고요. 수동이 아니라고요. 그건 시제를 반영한
한 형태지 PP가 나온 게, 그지? PP만 보면 병적으로 이제 수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being PP라고 그러면 또 이제 헷갈리는 거죠. being done. 그쵸? 그럼 수동을 나타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done도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때문에? 시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지? 얘는 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도 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 요렇게 한 게 이제 얘니까. 그지? being을 생략한 게 저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동, 시제 뭐 다 했네. 그치? 저렇게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꿔봐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스페셜하게 비커즈로 접속사를 해서, 자, 고민을 해봅시다. 비커즈를 살렸어요. 이렇게 주어를 먼저 살려야겠죠. 주어 뭐예요? 쉬겠죠. 그럼 여기 she를 쓰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걱정해 줘야 됩니까? 태는 뭐예요? having done? 능동입니다. 아시겠죠? 또 PP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헷갈려요. 알겠죠? 얘 능동이에요. 그리고 시제. 응? 시제 뭡니까? 그렇죠. 대과거예요. 자, 그러면 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과거니까요.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had done. 선생님 이렇게까지 띄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지? her homework인데 여기에 뭘 써줘야 돼요? 네, 여기에 not을 써주셔야죠. 이게 not 위치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저렇게 고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꼼꼼하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뭐 특수구문 이런 게 아닌데도 충분히 힘들게 만들 만한 이제 서술형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면 좋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등급을 나눠줄 텐데. 아, 나는 왜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게 좋다고 봐. 누구한테는? 실력이 좋은 애들한테. 당연하지. 왜냐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특히나 니네 학교는 난 약간 불만이야. 왜냐면 사람은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한데 막 하나 틀려서 갈려버리니까 그냥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맞지, 그지? 오히려 애들이 이게 하나 틀리면 층층이 갈려가지고 괜찮은데 실수 때문에 틀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학습 의지에도 조금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근데 내가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학교 시험은 사실 어렵게 나온 게 좋다. 그래야지 뭐야? 요행으로 점수를 받는 일이 없어.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한다, 영어를 좀 한다 라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서술형이 40%가 넘어가는 거예요. 객관식도 뭐예요? 그 중에서 반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행이 나올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한 애가, 기본 실력이 모자라는 애가 좋은 점수를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선 40점 떼놓고 시작하잖아요. 한 글자도 못 써. 글자를 써도 완벽하게 맞아야 되잖아. 조건도 다 지켜야 되고. 변별력에서는 미쳤지. 그치? 근데 걔네들은 이제 종합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를. 그래야지 알아봐 주죠. 열심히 한 데서 잘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고작 이제 9.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커리큘럼이니까 가 아니에요. 알겠죠? 상위권들도 충분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뭐 남은 커리큘럼들이 있지만, 응? 선생님이 굳이 개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해가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뭐 이제 어떤 수준이 변하는 거, 그리고 갈수록 진짜 변하긴 뭘 변하냐면 겪어오는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헷갈리는 게 다르고 이해 못하는 게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원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못하는 게 나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춰서 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써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도 절은 아닌데 절을 다뤘잖아요. 그냥 왓댓은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9 정도까지만 하면 솔직히 여기까지는 꼭 들어줬으면 내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선은 수업이든 뭐든 못 알아들을 일은 없어요. 알겠죠?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치 일주일의 시수에 따라서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 얻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근데 9까지만 듣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고 내 테스트를 잘 통과했으면 학교 수업에서 뒤처질 일은 없어요. 못 알아들어갖고 뒤처질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내신은 어때?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해. 물론 실력 좋은 애들보다 내가 빨리 하거나 익숙하게 하거나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 뭐야? 뭐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시간을 많이 때려봐서 그지? 왜? 내가 쟤네들보다 공부를 적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잖아. 내신 강의만 들어도 왜냐면 내신 강의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이거는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거고 내신 강의는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관계대명사가 나와갖고 문법 문제 나올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설명해야 돼?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완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왜 와서는 안 되지? 이런 애를 위해서 명사, 형용사부터 다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문당 2시간 설명해야 돼요. 맞죠? 왜? 지문은 40개, 많은 학교 60개, 80개도 나오는데 그치? 여러분들이 그냥 내신 기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거고 오늘 테스트도 오늘 배운 부분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 거니까 잘 준비해서 오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